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9대 국회는 2012년 5월 개원한 이래로 우리 사회 곳곳을 변화시킬 만한 법률들을 개정해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는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600만 자영업자들을 웃고 울리는 상가 권리금에 관한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권리금을 둘러싼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관련 법률의 현 주소, 그리고 향후 나아갈 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가 권리금. 하지만 상가 권리금이 법률에 존재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마음 놓고 장사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강제 집행을 당하고, 지난해 5월 관련 법안의 통과로 상가 권리금 법적 보호의 길이 열렸는데,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임차인들도 존재. 법안에서 재건축만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상가 권리금 관련 19대 국회의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상인들 대부분이 주고받는 상가 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기존 가게의 오랜 영업 성과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영업권이자 재산권을 말하는데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입니다. 실제로 서울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2014년 상반기 기준 평균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권리금 시장 규모는 약 33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는 법으로 보호받지는 못했는데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피해 규모는 1조 3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주변의 상권을 발달시켰던 상인을 내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 상인을 들이면서 기존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권리금을 임대인이 약탈하는, 이른바 그 권리금 약탈이 꽤 많이 이제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임대료를 2배, 3배, 10배까지도 제가 실제로 본 이런 폭등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건물 신축,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무조건 장사를 잘하고 있는 그 상인을 나가라고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갖고 있던 그 권리금이라는 그 권리가 법에서 일체로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다른 항변사항 없이 그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상인들이 권리금이 주요 자산인데 그 대부분의 자산을 잃게 되고 다시 다른 곳에서 보증금만 가지고는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많이 맞이하게 됐었죠. 상가 권리금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금 법제화 노력이 계속돼 왔고, 지난해 5월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최초로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한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먼저 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은 임대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영업적 가치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고 신용 회복이나 지명도 형성을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영업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금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이제 권리금에 관련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 금지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권리금 보호 대상을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하되 예의적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과된 법의 핵심은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점인데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을 통해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때 주고받는 금전 등의 대가를 법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점포 규모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최초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되고 정부는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 권리금 지급 예외 사유도 명시했는데요. 권리금 회수기 방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조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월세를 3번 정도 안 낸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없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서 그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사실 기존에도 임대인은 사실 대부분은 임대 수익만 잘 들어오면 월세만 잘 내면 큰 문제가 없이 상인이 양수도를 해도 인정해주고 뭐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약탈이 일어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라서요. 사실은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삼스럽게 임대인의 그 뭐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한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의무 예외 사유도 규정했는데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유 중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임대인들의 악용 가능성은 남은 과제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비워놓고 본인이 그 1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편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 채 1년 6개월을 유지하고 새 임차인을 물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법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 갈등이 생길 경우 임대인과의 협상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임차 상인들이 예전하고는 달리 예전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제도도 없이 임대인한테 그냥 사정을 하소연하는 거에 불과했다면 최근에는 법에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개념 속에 내가 만든 영업 가치가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내 권리였구나라는 권리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임대인과
소송을 하거나 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균형이 조금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법이 좀 더 보완되면서 더더욱 계약 자체가 균형 잡힌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리금 회수 조항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좁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비가 돼서 영업가치, 권리금은 임차 상인의 것이다라는 것이 확고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상가 권리금이 법제화됐고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상인들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법률 개정 이후에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 실태를 살펴보면서 향후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입법적 보완점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최근 들어 경리단길을 중심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오래된 가게들 사이에 새로운 점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24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식당을 운영해온 이길순 씨. 하지만 계약 만료를 4개월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런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동네가 이렇게 뜨니까 주인이 이제 가게를 비워달라.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길래 하여튼 3월 초에 와갖고 15일까지 비라고 그랬어. 조금 절충해서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가게를 전국적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여기를 와갖고 그 자리에서 권리계약서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준한테 왜 우리 가게 갖고 당신들이 맘대로 가게를 놓고 말고 하냐. 그건 권리금을 인정을 안 하겠대요. 자기네들은.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이길순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지만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법을 적용할 경우 이길순 씨의 사례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양도 양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건물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세입자가 예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을 건물주가 보상해줄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 인한 권리금 분쟁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4년 6개월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정 씨. 식당 건물의 재건축으로 생계 터전과 권리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리금은 5천 내고 들어왔고 워낙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테리어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시설비가 한 1억이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계속 장사하고 있는데 올 4월 달에 재건축 하신다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당황해갖고 제가 그 임대인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다시 재건축 하시면 저랑 다시 계약을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니만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네 식구들이 장사를 할 것 같다고 안 되겠다고. 결국 지난해 7월부터 명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멀더라고요. 가봤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건물주는 4년 장사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얘기하시는데 4년 장사해서 내가 투자한 시설비 빼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돼갖고 이제 어느 정도 권리금을 다 인정해줘야지 되는데 거기 법안에서 재건축만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는 그렇게 좀 저와 같이 안타까운 심정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관련 분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해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 상인에게
그 상가를 양수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이익인데요. 그것이 재건축하거나 신축을 하면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사람에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임차 상인은 보통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 상권을 일궈놨음에도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그것은 애시당초 권리금이라는 걸 영업가치를 현금화한 것으로 본다면 재건축한다고 해서 영업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호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법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지금 아마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임대인이 대부분 재건축을 하겠다는 주장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 꼽히는 일본. 일본의 차지차가법에는 임대인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할 경우 적정 금액을 보상하는 퇴거 보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퇴거 보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적정한 금액을 보상하거나 공탁을 함으로써 퇴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든가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임차인을 부득이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적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비율이 적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퇴거 보상금 제도를 통해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전근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건물을 비워야 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노후화로 철거가 불가피할 때로만 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사유의 정당성과 임차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보완점으로는 환산보증금이 꼽힙니다. 서촌, 이태원 등 최근 입소문이 난 지역, 역세권 점포들의 임대료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환산보증금 규정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임대료 상승을 연 9%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가 이제 환산보증금을 4억을, 서울시 기준은 4억인데 대부분 이런 역세권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다 초과해요. 서울시 평균 환산보증금이 7억 5천이라고 통계를 냈더라고요. 근데 환산보증금이 진짜 임차 상인이 절대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환산보증금 공식이 뭐냐면 임차 상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에다가 더하기 임차 상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넘으면 부자 상인이다 라면서 보호를 못해서 월세 폭등의 주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환산보증금 관련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라는 형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재산권이지만 각국에서는 저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서 향후 추가로 논의돼야 할 부분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외에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의미의 권리금은 없지만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가치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업권은 계약 당시 임차료와 단골 고객 등의 가치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유무형 경영 요소들을 영업 소유권으로 보장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고액의 퇴거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도 임차인이 임차권과 함께 시설과 노하우 등의 유무형 자산을 일괄적으로 팔 수 있는 영업 양도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자기의 가장 큰 자산이 임차권입니다.
그 임차권에는 임차 보증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하우와 고객 관계와 모든 것이 녹아 있는 자기로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세일즈 오브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 임차한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것이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이 함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 새로운 임차인이 차임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되고 라이센스도 다 갖추고 있고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고 전과도 없고 이런 성실한 사람이라면 그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임대인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장기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 임차인들이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10년에서 15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위반했거나 건물을 훼손시킨 경우 등에 한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프랑스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가능해 9년까지 임대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의 여러 경우도 보면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아주 오래된 가게, 정말 고풍스러운 그런 임차상인들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유럽에서는 길게 장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대료를 몇 달 이상 안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원하는 한 평생 동안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인데, 임차인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매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것도 임대인에 보장을 해줌으로써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꾸자꾸 임차인이 바뀌어서 발생하는 어떤 불안함과 기회비용이나 손해를 예방하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장기간 상생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것이 보면 그 사회나 지역경제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땀 흘려 일한 영업가치를 법률로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변화. 힘차게 첫 발을 뗀 상가권리금 보호가 오랜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권리금이 법제화된 이후에 이전에는 한 달 평균 50여 건이던 권리금 분쟁 관련 상담 사례가 평균 3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리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권리금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권리금 평가를 포함해 오늘 살펴본 보완점들과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가 향후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